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문화예술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육지에서 울릉도 배로 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울릉도라고 하는 곳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가기 쉬운 비경을 간직한 섬으로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 섬으로 이렇게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울릉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장소에서 울릉도로 가는 배가 운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그 울릉도로 가는 배가 떠나는 항구들을 하나씩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릉도 여객선의 역사는 120년이 되었다고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1912년 영일환이라고 하는 이 범선이 정기적으로 월 3회 운행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882년에 개청령이 반포된 이래로 최초로 이주민이 54명의 이주민이 울릉도에 정착을 한 이래로 1906년에 오게 되면 울릉도의 인구가 6,000명대로 늘어나게 되면서 정기적인 운항의 필요성들이 대두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속에서 울릉도 여객선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울릉도로 가는 배편은 자, 북쪽에서부터 보면은 강릉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동해 묵호항에서 그 다음 후포항이 되겠습니다. 울진 후포항과 그리고 포항의 영일만과 포항 항구에서 이렇게 출발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크게 이 네 군데의 도시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해방 이후에 이 울릉도로 가는 정기 여객선들의 역사들을 되돌아보게 되면 가장 중심이 되었었던 것은 처음에는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포항을 거쳐서 울릉도로 가는 이런 배편들이 마련이 되었고요. 1948년도에 금파호가 150톤으로서 동력은 8노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16시간을 걸려서 포항에서 울릉도를 갔었던 이 배편이 나온 이래로 1963년도에는 청룡호가 취항을 해서 철선으로 취항을 해서 10시간에 이렇게 주파를 했었다 그러고요. 1965년도에는 제1동해호가 포항과 울릉도 사이에 취항을 해서 10시간이 걸려서 그렇다 보니까 정말 가기 어려운 배멀미가 심한 바로 그 여행 장소가 울릉도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것이 1977년도에 한일 1호가 나오면서 포항 울릉도 간에 6시간 내 이렇게 코스가 이렇게 단거리화 되기 시작했고요. 1983년도에는 이제 카페리까지 나와서 대하고속 카페리가 2,000톤의 이런 큰 배가 운항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렇게 아주 쾌속선들이 속속 취항을 하기 시작해서 2015년도에 시스타 5호 같은 경우는 강릉과 울릉도 사이에 3시간을 주파하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는 또 크루즈선까지 나와서 편안하게 크게 결항되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도 울릉도를 방문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포에서 작년 말에 취항을 했었던 선플라워 크루즈 같은 경우도 결국 나오게 되면서 크루즈가 이제 경쟁을 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들을 수 있는 것이 서울에서 가장 접근하기가 쉬운 시간거리가 짧은 강릉항에서 출발하게 되는 배편을 먼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흔히들 안목항이라고 해서 커피거리로 유명해진 이곳에 있는 이 강릉항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이 배편은 남대천, 강릉 남대천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에 발달하게 되는 항구가 되겠고요. 바로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이 크루즈선은 3시간 이내에 결국 울릉도까지 도착할 수 있는 하나의 배편을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를 이어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동해 묵호항에서 출발하는 배편이 되겠는데요. 지금 동해시라고 하는 것이 이 북평항과 결국 묵호항이 1980년에 합해지면서 동해시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이 묵호항에서 출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시스타호 같은 경우가 묵호 울릉도를 거쳐서 이렇게 독도까지 가는
편들이 지금 취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묵호항의 전경 모습이 되겠고요. 이 묵호항 또한 강릉과 더불어서 이 동해 지역의 대표적인 울릉도로 갈 수 있는 항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항의 뒤를 이어서 한때 울릉도로 가는 배편이 운항을 했었던 것이 바로 이 임원항이 되겠습니다. 삼척 임원항이 되겠는데요. 이 삼척 임원항의 경우는 동해선 이 개통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운행이 됐으나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결국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늘날은 더 이상 운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울진 후포항이 되겠습니다. 이 후포항의 경우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울진 후포항에서부터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 터미널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 지역의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 이 후포항 지역으로서 일찍부터 이 지역에서 아무래도 이 울릉도로 가는데 거리가 짧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울릉도로 접근할 수 있는 항구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말에는 취항했었던 선플라워 크루즈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포항과 더불어서 이 후포에서도 계속으로 결국 크게 날씨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울릉도에 갈 수 있는 배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많은 배편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은 포항 지역이 되겠습니다. 3개의 배편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특히 크루즈선은 영일만 항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개는 포항항에서 출발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겨울철이 되게 되면 다른 항구들은 운항을 멈추깁니다만은 이 포항에서만은 지속적으로 울릉도로 가는 배편이 운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배편이 마련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포항 지역이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경상북도에 속해 있는 이 울릉군이다 보니까 이 포항을 중심으로 하는 노선이 이 여객선, 정기 여객선의 역사와 더불어 오늘날까지 자리를 잡아서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울릉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결국 독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울릉도 노선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된 것 또한 결국 울릉도 못지않게 이 독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동해의 두 섬 울릉도와 독도로 가는 이런 다양한 배편에 대해서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